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방산이었는데요. 방산의 뒤를 이을 오늘 두 번째 주목 섹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목 섹터 두 번째는 바로 가상자산 관련 섹터인데요. 이에 대한 한 줄 평, 젊은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제격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젊은 유권자에 속하는데 제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있는지 하나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위한 국회 포럼이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개미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 조기 대선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상자산 담아봐도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코인 개미 표심 노린 가상자산 정책 제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다. 1번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한 의원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 자산이 2030 세대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희망사다리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책은 왠지 좀 낯설고 가상자산은 위험한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제가 될 만큼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포인트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관세로부터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이 현 시장과 동조화되는 걸 피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오늘의 특징주들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건 SGA인데요. 4% 상승하면서 34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인바이오젠과 K옥션도 각각 2%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TS 인베스트먼트인데요. 1% 하락했고 메커스는 3% 떨어지며 하락률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매니저들의 탑픽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네요. 대선이 다가오니까 또 가상자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캠프에 여러 인사들이 현재 합류를 하는 모습입니다. 김태훈 매니저님이 발제해 주셨죠? 네, 젊은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제격이다. 흥크 매니저 같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에 제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좀 찾아봤냐면요. 이 미국 대선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미국 대선, 이번에 대선을 했었을 때 그 해리스 후보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가상화폐, 특히나 이 비트코인 쪽 관련된 이런 내가 코인 대통령이다. 대놓고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시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많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미국 대선이었고요. 실제로 이 미국 내에서 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그 전 대선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특히나 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여러 코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요즘에 이제 어떤 정치 관련된 어떤 일정이나 이런 것들 참여하는 분들의 이 연령대를 보면은 대학생분들도 상당히 이번에 좀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자, 그럼 그런 뜻을 봤었을 때 아무튼 이 선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 매체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많은 유권자들이 젊은 층이 좀 상당히 이번에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대선 후보들이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를 조금 더 정책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특히나 또 여기서 제가 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부분들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부분들만 잘 마련하면은 충분히 이쪽도 이제 육성할 만하다. 이런 미래 산업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싱크탱크에 이제 STO 인사가 합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용 싱크탱크에 이 간담회를 이전에 주최했었던 교수가 또 참여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정해주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 STO 쪽이나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진심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정책주를 지금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올라간 폭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조정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안 올라간 기업들 내에서 정책 순환매의 다음 주자가 될 만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가상 자산 쪽 관련해서 특히나 이 STO 관련된 부분들이 법제 이슈가 작년에 좀 미뤄졌었죠. 그래서 올해 또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좀 대과했는데 하반기로 좀 미뤄졌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속도화를 조금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무래도 이번 대선 공약에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최소한 4월달, 5월달 대선 앞두고는 정책주 내에서 한 번씩 튀어오를 때 낚시하듯이 매매하는 전략이 딱 맞는 거. 미끼를 던져놓고 미끼를 물면은 그때 물고기를 잡고 다시 또 잠깐 보관했다가 회도 떠먹고 하도 있다가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빠졌을 때 이런 식의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시장이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이미 남들이 회 다 떠놓은 거 뭐 그제서야 젓가락으로 집으려고 그러면 먹을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아예 어망부터 새로 짜자 가상자산 쪽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가상자산의 차례가 돌아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차례가 돌아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잘 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두 분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만나보겠습니다. K옥션, 서울옥션, 옥션이 나왔어요. 가상자산 중에서도 또 STO와 관련된 종목들인데 STO를 더 주목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뭐 사실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자산 관련된 또 종목들도 있죠. 뭐 사실 우리기술투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막 역사상 신고가를 가거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야지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이 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근데 비트코인 쪽 관련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 만한 나라는 사실 국내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해서 이쪽 시장을 막 완벽하게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뭐 우리기술투자 같은 종목들도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가격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줄까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좀 잡아봤고요. 결국에 이 STO 쪽에 대한 부분들 자체 이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증권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 지금 상황이 흐지부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비용 손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나 그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저가 부분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그래도 저는 STO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래서 뭐 서울옥션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한번 좀 주목을 받았다가 윗꼬리를 남기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 옥션 종목들, STO 관련 종목들인데 어떻습니까? K옥션 선정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재료는 동일합니다. 형 가는데 아우 따라가야죠. 저희는 또 흥태윤이라는 한 팀이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가고 맞는 겁니까? 같이 갈 때 가고 죽더라도 같이 죽는 그런 전략으로서 저는 이제 K옥션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우리 태우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에서는 다시 한번 부각되는 거는 디지털 화폐라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적으로서 이제 다음부터 또한 추가적인 정책적인 모멘텀은 나오겠지만은요. 아무래도 이 지역 화폐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STO에서 조금 더 중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이번에 법제화가 사실 통과가 되는 모습으로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세부안이 또 한번 공략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권에서 주가적으로 탄력적으로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K옥션도 뭐 서울옥션하고 동일합니다. 미술품 경매를 하고 있고 또 온라인상에서도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같은 계열사였던 투게더 아트라는 이제 그런 기업을 통해 가지고 STO를 발행하면서 판매하는 목적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서울옥션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좀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니까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태우 매니저님 서울옥션 꼭
집어서 조금 더 뭐 설명을 해주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듣다가 서울 옥션보다는이라고 얘기를 흥태 매니저가 해가지고 예. 어차피 똑같이 갑니다. 네. 어차피 똑같이 가고 뭐 사실 뭐 2%, 3%, 4%의 차이는 뭐 차이 날 수는 있겠죠. 뭐 수급에 따라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똑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STO 관련된 종목도 최근에 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도 사실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한번 부각을 받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좋다라고는 봅니다만 요즘에 이제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 공약에 대한 부분들 또 웨캐시나 뭐 코나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주목 덜 받은 기업들 찾아보다 보니까 옥션자 들어가는 거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제가 서울 옥션 했더니 또 동시에 대본을 봤는데 K 옥션 이거 예. 어떻게 두 기업을 비교 설명을 할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예. 뭐 어차피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로 포커스를 잡는 거지 이 기업을 갖고서 우리가 뭐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접근할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똑같다. 서울 옥션이든 K 옥션이든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이 팀 이름을 협상을 해왔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협상, 관세 협상으로 좀 비유를 해서 오프닝을 시작을 했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트럼프와 한국과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자, K 옥션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 2%대 상승했고요. 3,6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K옥션도 마찬가지로 서울옥션이랑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이시면은요. 제가 일단은 K옥션이 상단에 있는 거고 이제 서울옥션이 하단에 있는 건데 동일합니다. 동일한 재료이기 때문에 누가 가더라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오늘까지도 급등할 때도 같이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누가 먼저 갈지는 뭐 특히 뭐 주가에 대한 뭐 수급에 대한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이 저는 일단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해서요. 1차 목표가는 4,250원 조금 더 목표가를 상단으로 잡고요. 하단 라인은 3,000원까지 손절가 넉넉하게 잡으면서 바닥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K옥션의 목표가는 4,250원, 손절가 3,000원입니다. 자, 서울옥션도 들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이전에 한 2월 달 정도에 이제 고점을 형성했었던 가격대 부분에서 한번 좀 수익을 일부는 좀 챙기는 게 맞다라는 보는 전략에서 본다면은 목표가는 7,65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보다 조금 낮은 가격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5,700원을 먼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 주가 자체는 뭐 그동안은 워낙 부각받지 못했던 좀 이슈가 있었겠지만 이번에 이제 대선과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이 STO 쪽에 대한 관심 자체가 늘어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 만약 찍어준다면 그때 가서 또 돌파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옥션은 7,65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대되는 두 가지 종목씩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발표 시간으로 넘어가는데요. 너무나들 잘 해주고 계셔서 기대가 또 됩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 한번 실적 발표를 만나보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흥태윤, 자막도 빠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흥태윤 팀이 265%, 송률 성하준 팀이 197%, 어제와 수익률 차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68%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개인별 기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가 14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성하준 매니저가 132% 2위로 치고 올라온 모습이고요. 김태윤 매니저가 3등이긴 합니다만 수익률 차이는 거의 크지 않습니다. 125% 아주 좋은 수익률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별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흥태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 나오는데요. 벌써 반짝이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SMCG, 오늘까지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4월 10일에 매수를 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55.26%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번에 39%의 수익률로 1위를 했던 데이원 컴퍼니가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아주 훌륭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지스, 덕신 EPC 그리고 레이저 옵텍까지 함께 순위권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의 수익률 탑5 종목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50%가 넘는 종목이 눈에 띕니다. 에어레인 4월 8일에 매수한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53.94%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텍스프리와 대아TI 그리고 로보티자 하츠까지 탑5에 든 종목들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리뷰를 두 종목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보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SMC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이틀 전에 무료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물론 AI 키워드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은 많겠지만은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테마가 화장품,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을 같이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SMCG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SMCG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은 화장품이 판매가 될수록 어차피 유리용기를 같이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이 판매가 늘어나면은 SMCG에 대한 판매량도 늘어날 거고 앞으로 우리가 5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5월부터 이제 6호들이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K-뷰티 산업 또는 화장품 업종들이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줄어들었을 때 화장품 업종들이 수급이 좀 빨아들이면서 오늘 강한 시세를 구출했고요. 역시나 오늘 신고가의 영역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서 2차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그때까지 좀 수익을 좀 더 극대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목표가는 저는 6,5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는 그때까지 조금 더 보유하시고 만약에 나는 좀 현금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에서 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수익을 극대화 전략으로서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SMCG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틀 전에 매수했던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신테카 바이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이테카 바이오라고 누구 모 매니저님께서 먼저 유행어를 한번 내주셨던 적이 있는데 신이테칸 바이오다. 네, 신테카 바이오라고 했는데 이 신테카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조금 이제 갭을 띄우면서 밀리긴 했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 AI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역시나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과 이번에 한국 정책이 아닌 미국 정책하고도 또 막 물리는 그런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동물 실험 대비해서 AI 실험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이런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특히나 AI 플랫폼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는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은 김태윤 매니저님의 두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먼저 그 신이테칸 바이오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굳이 알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더 하고 싶어가지고 꼭 그래서 밝히셨군요. 꼭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리뷰할 종목은 대하TI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종목, 그러니까 제가 사실 8종목 최근에 이제 방송을 출연해서 6종목의 목표가는 같습니다. 물론 뭐 최고가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수익률 싸움에서는 제가 지금 3등으로 좀 내려왔기는 했지만 사실 제가 제시를 했던 가격대 목표가는 지금 8종목 중에 6종목이 지금 달성을 한 상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갔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사실 이제 대하TI는 아침에 더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 후보의 또 관련해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 뜻은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매물을 보면은 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매물을 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좀 없는 가격대, 약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가격대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주봉상에서 이런 가격대. 어떻게 보면 조금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한 이런 가격대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매물 수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가 더 터져줘야 됩니다. 거래가 더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뭐 5일선 매매 정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나 11선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우선 뭐 정고점 요 구간대 돌파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재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결국에 남북 경협 쪽으로 올라가려면 약간 이 국내 쪽 이슈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매물대에 대한 부분들 소화 여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를 여기까지 읽게 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짧죠. 자, 우선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끼는 많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내려올 자리는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스토캐스틱이나 이런 주요 지표들 과열 구간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약간 내려올 자리가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버티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2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주는 거, 어느 정도 좀 감안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2만 원 정도까지 지켜볼 여력이 있다면 저는 보유가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들, 뭐 탄소 비용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이 IMO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 선박에 관련된 뭐 탄소세에 대한 부분들,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 뭐 필요성이 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CCUS 이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직접적인 수익까지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대한 수요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선 2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홀딩 전략 좀 말씀드려보고요. 만약 2만 원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럼 다시 한번 또 파동을 만들어가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공략해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 그런 관점에서 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씩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준비해놨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39%라는 수익을 좀 챙겨왔습니다. 이만큼 테마와 정책이 같이 엮이게 되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오늘 신플랫폼이라는 기업이 상승했는데 그 후속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태윤 매니저님. 네, 저는 오늘 오후 8시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밑에서 잡은 종목도 정책주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매 회전을 높이면서 계좌 방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오늘 마찬가지로 뭐 하이젠RM이나 이런 종목들 뭐 15% 이상의 수익을 챙겨뒀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수익을 꾸준하게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포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어떤 업종들을 담아둬야 이 관세 이슈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또는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한 90% 정도 수익권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퓨처캠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 왜 빠지고 있는지 앞으로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오후 8시 공개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잠시 후에 진행되는 두 분의 무료 방송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밴드도 가입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주총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신의 한 수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